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펌프질 맞네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몇 회죠? 150회. 150회입니다. 예. 만 150회. 야, 송 정말.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대표님 정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저희끼리 그냥 예, 저희끼리 자축하고요. 네. 예, 오늘 멀리 광주에서 오신 예,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오셨고 그렇죠. 오늘 네. 광주. 예. 저희가 전국을 지금 돌고 전국을 있는데 훑고 있죠. 예. 훑고 있죠. 네. 뭐야 이 번호. 예. 회사 서비스라고 있는 에바인. 예. 네. 윤영중 대표님과 한선우 팀장님 모셨습니다. 자,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바인 윤영중 대표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영광스럽게 150회 출연하게 아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주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12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술자들, IT 프로그래머 기술자들 위주로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IT 기술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네.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뭐야 이 번호라는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장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네. 너무나 많은 스팸 전화들이 와서 우리 개발자들끼리만이라도 스팸 전화를 좀 피해보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전화번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이 정보를 공유를 해주는 집단지성 형태의 뭐야 이 번호가 탄생하게 됐고요. 네.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3개월 만에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얘기가. 그래서 조금만. 예. 예, 이따가 계속 대표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이따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선우 팀장님도 네. 간단하게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사업부를 맡고 있는 한선우 팀장이라 하고요. 그 뭐야 이 번호의 뭐 수익 모델이나 뭐 BM 이런 쪽을 준비를 하면서 네네.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네. 좀 우리 뭐야 이 번호 일단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사용하려면 뭐야 이 번호는 iOS에서는 일단 우선은 메인으로 작동되는 건 안드로이드 OS에서 네. 작동이 되고 있고요. 뭐야 이 번호를 깔아놓기만 하면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주소록 이외의 번호입니다. 주소록 이외의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이게 어디에서 온 전화인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전화를 받아보고 이 전화의 내용을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보를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네. 그렇죠. 전화번호와 어디서 온 전화인지를 네. 공유를 하게 되면 추가로 등록.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뭐야 이 번호를 쓰고 있는 750만 유저가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DB를 전화번호 DB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처음에 하셨나요? 처음에는 스팸 전화에 대해서만 차단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전화번호부 수집 이런 쪽은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누구다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등록하겠어라고 다들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당했던 게 너무나 많았던 모양이에요. 서름이 있어서. 예. 네. 그 서러움을 뭐야 이 번호에다 푸신 것 같아요. 정보 등록량도 엄청 많아졌고 한 달 만에 거의 등록 건수가 10만 20만 건을 넘어갔으니까요. 스팸 전화번호만. 예. 서비스 네. 초기에. 예. 그래서 처음에 걱정했던 정보 등록이라는 그런 이슈는 벗어난 것 같아요. 예. 네. 자, 뭐야 이 번호가 지금 현재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한 2개 정도 더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비해서 저희의 수치 수치가 어떤지. 다운로드나 뭐 사용 수치가 어떻고 네. 또 다른 서비스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고 강점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출시를 했고요. 2012년 8월에. 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 해서 통신사와 네이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예. 그쪽에서 같은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됐어요.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750만이고 750만 다운로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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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2위. 네, 아마도 후후가 더 많습니다. 약 1,0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후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서비스? KT에서 서비스하고 KT에서 있습니다. 서비스. 그 예전에 114 운영하던 이제 KT CS라는 KT 자회사에서 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스콜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후스콜이 후스콜. 있는데 네. 원래 후스콜은 대만의 고고룩이라는 회사에서 저희 네. 모델과 같은 모델을 출시를 한 걸 네이버가 인수를 인수를 해가지고 했죠. 예. 서비스를 하고 185 있습니다. 개. 네. 예. 네이버가 그 후스콜은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대만에서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 장점 예. 네. 장점이 경쟁사 있다면- 대비해서 네네. 뭔가 차이가 그 나는지. 일단 예. 저희가 초기 시장에서 2010년 8월에 하고 나서 이제 후가 1년 뒤에 그리고 후스콜이 2년 네. 뒤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DB를 빠르게 네.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전화 끝나고 팝업을 띄운다거나 사용자가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저희는 이제 최소한으로 해왔었고 네. 이제 경쟁 후발 업체에서는 그걸 빠르게 DB를 이제 소싱 받기 위해서 좀 사용자에게 푸시를 많이 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밀리세컨드라고 하는데 전화가 왔을 때 얼마만큼 빨리 제일 빨리 뜨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뭐 1초 안에 다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전화 왔을 때 바로 떠야 되는 건데. 바로 DB 매칭해서 어디다 온 거다. 네,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제일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 스팸하고 좀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상업적인 용도로 좀 네네. 오는 전화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스팸은 어떤 게 스팸이죠, 정확히? 저 같은 사실- 경우는 카드에서 마케팅 들어오는 것도 다 스팸 같은데. 사실 스팸이라는 용어 자체는 네. 수신자가 원치 않는 전화는 스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법 텔레마케팅, 그러니까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을 스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스팸이라는 용어 자체를 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받기 싫은 전화는 전부 다 스팸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스팸이라는 용어보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블랙콜, 화이트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자, 수신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신자에게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입히는 전화를 블랙콜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 화이트콜은 스팸은 아닌데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 찾아가세요라는 전화, 스팸은 아니잖아요. 네네. 하지만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라고 해서 무조건 스팸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콜, 좋은 전화, 나쁜 전화라는 네. 거를 저희는 좋아요, 싫어요라는 형태로 구분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보고 나는 이 전화가 나한테 도움이 됐었다, 나한테 꼭 필요한 전화였다라면 좋아요에 투표를 해주는 거고, 네. 나는 이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싫었다라고 하면 싫어요에 투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싫어요의 건수를 가지고도 블랙콜, 화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는 이제 등록된 문구가 있어요. 세탁소에서 옷 찾아가라는 전화였어요 라는 전화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받게 되겠죠. 아, 이거 네. 나도 이 세탁소에 옷 맡겼었는데, 근데 이 전화를 했던 핸드폰 교체 권유예요 라고 하면 안 받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도 지금 뜨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 사용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뭐 그 지금 계속 액티브하게 쓰는 사람들을 지금 그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떤 사람들이에요? 글쎄요, 특정 사용자 군이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인구층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4천만 스마트폰 유저 중에 750만이라고 한다면 예. 그래도 저 절반. 유니크 유저를 네네. 유니크 유저는 아마 750만은 안 될 것 네네네.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네. 연령 비율로 보면은 크게 네. 차이가 있진 않아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뭐 특정 연령대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 말은 곧 전 연령대에서 이제 캐주얼하게 쓰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화라는 영역에서 내게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 저희와 같은 이제 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그 업무적으로 전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요. 왜냐하면 뭐 상사한테 전화 왔을 때 전화 안 받으면 안 되고, 또 영업 관련돼서 전화 왔는데 전화 안 받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직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유저 같은 경우는 네, 네, 저기 전화가 오면은 앱을 실행시켜 놓은 상황에서 전화가 와야지 이게 CID식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니요, 앱은 실행 안 시켜도 됩니다. 앱이 깔려 있으면 네, 앱이 깔려 있고 저희는 메모리조차 안 잡아먹고 있고요. 네. 백단에 있다가 전화가 오는 순간 기동이 돼가지고 표시를 앱이 해줍니다.
그 트리거 하듯이 딱 앱이 네, 뜨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DB 매칭해서 딱 뜨는 거죠. 네. 네. 기존의 주소록에 그 있는 거가 있고 네. 있는 게 있다면 주소록에 먼저 뜨고 나서 아니요. 뜨나요? 주소록에 있는 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운 콜, 언노운 콜 막 이렇게 분류는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번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소록에 없는 번호만 검색을 그게 해가지고. 네. 그 시차가 얼마나 걸려요? 그런 판단해서 딱 뜨는데. 저희가 바로- 지금 현재 네. 타겟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30ms입니다. 0.3초. 0.3초. 네. 그럼 0.3초 안에 서버까지 갔다 와야 되는군요. 네, 한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팝업까지 다. 팝업까지. 네. 그러니까 주소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게 30ms 0.3. 지금은 몇 초인가요? 목표는 0.3초인데. 지금 0.3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 0.3초예요. 예. 이게 대한민국 유저들은 저희가 한번 0.5초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항의가 빗발칩니다. 0.5초를 못 기다립니다. 너무 느리. 예. 오.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게 근데 말이에요. 이게 처음 이 서비스를 접하시는 분은 이런 게 있네 하는데 이제 점점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왜 이렇게 안 떠?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마치 카톡을 네. 카톡을 보낼 때 이 카톡을 보냈는데 이게 빙빙 돌고 있으면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사용자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그 좀 이거 쓰는 사람들에게 네.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뭐야 이 번호를 잘 사용하려면 이렇게 써라. 팁이라고 한다면 그 저희가 운영해왔던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스팸 전화가 싫어서 이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엔 나쁜 전화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세상에는 나쁜 전화 반, 좋은 전화 반이었어요. 그 제가 꼭 받아야 될 전화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이게 스팸 전화니까 안 받아야지 이 앱을 깔아놓으면 스팸 전화를 차단해 주는 거야라는 생각보다 내가 꼭 받아야 될 전화와 내가 받지 말아야도 되는 전화를 구분해 주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정보를 등록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정보 등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은 네. 저희 서비스를 대부분의 그 유저들이 내게 걸려오는 전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서비스 들어와서 내가 누구다라고 등록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기능이 있으면은 제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주소록에 저장 안 된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자기가 누구다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용하시면은 뭐 전화로 업무를 보실 때 좀 더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iOS도 제가 만약에 DB의 이후입니다. 쫄투 진행자 이후입니다라고 딱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전화가 제 번호로 걸면은 상대방이 저기 뭐야 이 번호 깔려 있으면 그렇게 뜨는 거예요? 네, 어차피 DB 단에서 움직이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버에서. 맞습니다. 네. 네, 안 받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농담이고요. 네. 저희 네. 윤영중 대표님은 약간 좀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네. 일본에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다 창업하게 된 계기를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2001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군 전역을 하고 2001년도에 전역을 했는데 국가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라라고 하는 네.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해외 IT 인력 파견 사업이었는데 그 2기로 일본을 진출을 하게 됐어요. 뭐 네. 진출이라는 하는 거창한 표현보단 앵벌이를 하러 이제 일본을 네네. 가서 일본에서 했던 일은 통계 분석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툴을 사용을 해서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들 약 50%의 결산서를 네.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각 기업들이 어떠한 결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역할을 5년 정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5년간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와이프가 더 이상 헤어져서는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따로 떨어져 지내신 거예요? 예, 혼자 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일본 회사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제가 개발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그걸 가져가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신규 안건이 나오면 좀 개발을 좀 해라라고 해서 일본 일을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개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의리가 있었던 네. 그 회사고 또 그런 네. 좋은 분들을 만나신 거네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 일을 받아서 개발을 하다가 딱 40이 됐을 때였어요.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네. 다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만든 거는 전부 다 다른 회사를 위해서 만든 거고 음.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만든 건 이겁니다. 이런 걸 써보십시오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IT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책도 보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다가 마침 그 세상에 있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 안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닌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는 세계가 존재하구나라는 걸 그때 알고 자 그럼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으로 에바인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야 이번을 하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시고 좀 그렇죠. 뭔가 꿈을 실현하고 주도적인 걸 하려고 창업을 일단 하신 거죠. 그때 2012년 8월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팀이 이미 있었어요. 네. 일본 일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 개발팀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너희들도 나중에 나이가 40이 됐을 때 나와 같은 후회를 할 수도 있다. 내가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걸 하는 순간 우리는 일본 일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월급도 못 나갈 수도 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꼭 해야겠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모든 팀원이 다 함께 해줬어요. 네. 아무도 그만두지 않고. 그래서 뭐야 이 번호는 2달에 걸려서 개발했습니다. 별로 시간이 안 들었어요. 그 팀원들이 해가지고. 개발에 관해서는 뭐 나름 이력이 그러니까 나는 네. 나름 경력이 저기 있는 팀이었군요. 그럼 개발자들 후배들한테 좀 인격적으로나 어떤 뭔가 리더십이나 이런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다들 동참한 거 아니겠어요? 뭐 너무 띄워주나? 네. 네, 그런 걸로 하고 네. 창업을 하고 나서 그 네. 팩 파트너즈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플랫폼 전문가 그룹에 네.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 네, 얘기도 맞습니다. 잠깐 해주시죠. 뭐 네. 플랫폼 전문가 그룹이 좀 도움이 되던가요? 사실은 저희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읽는다거나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부분엔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네. 더군다나 저희는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그냥 광주에 있는 대학을 나왔었고 그냥 일본 일을 하는 자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었고 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과연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자. 자 우리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우리가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읽었던 세상의 블루오션 퍼플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한 거를 개발을 해주면 거기에서 부가 창출이 되고 사업의 기회가 생긴다. 따라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좋은 서비스 먼저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 능력엔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사업 개발 어떻게 해야 될까? 비즈니스 모델 뭘 잡아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페그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그를 만나면서 처음에 이제 박성엽 지금 이제 대표님이 되신 박성엽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네. 그분 소개로 이제 황병선 교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엔젤 투자 받고 그러면서 IR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자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그런 전략을 세운다거나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족함이 많았는데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페그에 또 많이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적인 조언 그리고 네. 실제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까지도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BM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비즈니스 모델은 한 팀장이 네. 얘기하는 네. 거. BM은 저희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게 기본 서비스 컨셉이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BM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전화를 거는 발신자가 존재하는데 네. 우리나라로 치면 흔히들 콜센터가 대부분 발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콜센터가 발신을 할 때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그냥 번호만 찍히면서 발신을 할 때랑 네. 거기에 뭐 어디 고객센터입니다, 뭡니다라고 띄웠을 때 수신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서 발신자의 정보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BM으로 잡고 거기에 이제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시작을 네.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시장 그렇죠. 반응은 어때요? 좀 테스트 아. 해보셨나요? 네, 테스트를 했고요. 시장 반응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가 사용자만 불편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스팸이라고 인식했던 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혹은 뭐 일반적인 텔레마케팅 때문에 스팸이라고 보이스피싱 인식. 얘기하니까 가슴이 아프네. 아예예 네네. 예. 그랬는데 계속하시죠. 그거를 알면서도 그게 양성화가 안 됐던 게 발신자들이 기존에 내가 누구다라고 밝힐 수 있는 환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유 대표님한테 전화할 때 저 에바인의 한선호 팀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악용할 것 같아. 아. 서초경찰서 이경사입니다라고 딱 떠서 오는 거야. 네네네. 그러면 예. 집단, 판- 집단지성이 되게 무서운 게요. 그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네. 바로 신고 올라옵니다. 예. 이거 거짓말하는 전화예요라는 게 거의 아. 댓글이 대여섯 개가 쫙 달립니다. 그러면 네. 바로 이거 사기하는 전화구나라는 네. 걸로 갈아 끼워집니다. 네. 이제. 예, 알겠습니다. 뭐 잠깐 쉬었다. 네, 하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야, 우선- 푸드하게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150자 보이시나요? 예. 카메라 잘 잡히겠죠? 150? 여기 이거 준비해 주신 예. 아산나눔재단 이희훈 매니저님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150회 챙겨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예.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뒤풀이까지 예.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거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둘 셋 같이 해 볼까요? 자, 우리 네다 하나 둘 둘, 셋. 셋.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기분이 색다른데요? 예. 네, 그다음에 쫄지마 창업 스쿨 예, 성황리에 지금 예. 지난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주부터 지난 시작을 월요일. 예,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0주간 그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가 매진이 됐고요. 예. 네 번째가 곧 매진됩니다. 예. 지금 슈트를 가면은 쭉 매진될 것 같은. 예. 알겠습니다. 100명으로 원래 했는데 130명으로 늘렸는데도 매진이 예. 되고 있어서요.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요. 진짜요? 아, 예. 제 강의였는데요. 예. 아, 예. 예,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요. 저도 예. 가능하면 월요일 저녁은 비워놓고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웬만한 분들 다 강의는 다 들어보고 제가 저기 예. 요청드리고 그랬는데 다들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 강의는 저는 강의를 제대로 못했더니 바로 잘려가지고 한 2년을 쉬고 간신히 이번에 강의 복귀했습니다. 예. 예, 웬만큼 준비해서는 한 1, 2년 준비하지 않고는 이게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이게 강사로. 그러니까 강사로. 강사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참고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기 송 대표님 저번 강의도 제가 그 블로그에 리뷰 올린 거 봤거든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아, 이번에 다시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예. 저기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네. 이렇게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마루 지하가 거의 뭐 터질 듯이 예. 붐비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뒤풀이는 뭐 다음 주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 뭐 항상 이태근 대표님이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트워킹 모임 저 1층 올라와서 했는데도 예. 한 40명 가까이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오셨어요. 주셔서 예. 예. 송 대표님이 쏘셨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직접 제가 쏘고 나니까 네. 그 아산의 고마움이 다시 새록새록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아니 매번 아. 그 우리 쫄투는 항상 그 아산에서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먹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지갑으로 내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예. 조금 이게 약간 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공개 방송 때는 저희가 기뻤습니다. 6, 예. 70명 오는데 이거 참 하여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오늘 150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올렸더니만 네.
아산의 모 팀장님께서 1,500회까지 하라고 댓글을 달아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송 대표님 거의 그 80살까지 하는데요. 아니 예. 뭐 한 10년 쉬고 하나요? 뭐 80살이라니. 그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야 돼요. 80살까지 매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 쫄투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예, 예,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150회 아니 3년을 지금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3년 이상 달려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첫 좀 번째 받도록 질문. 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통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제 통신사가 있고 그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데 저희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제가 서비스할 때 내가 데이터나 이쪽에서 이렇게 내가 부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통신사한테 어떻게 과금을 받으시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통신사랑 연계돼 가지고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SK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앱을 안 깔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뜨잖아요. 그러면서 수익 모델이 어떤지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신사 쪽 서비스는 통신사에서 별도로 유지하는 서비스고요. 네네. SKT에 저희가 SKT와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T전화의 안심통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뜨는 안심통화에서 표시되는 정보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가 뜨고 있습니다. DB는 다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금 쪽 이제 수신자 입장에서 이걸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 요금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근데 데이터 패킷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킬로바이트 수준도 안 되는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먹고 사느냐 이제 그 질문이 나오실 건데 저희는 우선 사용자 확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자, 먹고 사는 법은 이제부터 비즈니스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선우 팀장이 앞으로 이렇게 먹고 살 겁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아까 약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발신자들이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발신자의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게 이제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가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발신자가 이제 저희에게 돈을 내는 거죠. 네네, 네. 발신자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별도로 뭐 데이터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통신사가 또 돈을 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발신자가 직접 저희에게 정보 등록료나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급이 될 그러니까 과금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거를 통해서 네. 그 스팸이 양성화되는 건 아닌가요? 예를 들면 네. 항상 이전에 옛날에 모 메일 시스템에서는 스팸 메일 함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 메일들은 스팸 메일만 함으로 안 들어가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뭐냐면 그 회사하고 계약된 회사들이거든요. 예. 네네. 예. 혹시 그런 근데 거는 저희는 스팸인데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일단은 좀 양해를 받고 근데 그런 저희는 거는 아니. 근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게 예. 서비스가 집단지성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메일 사례처럼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집단지성으로 그게 부정적으로 뭐 배드가 올라가거나 이럴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스팸이 양성화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텔레마케팅 그쪽이 이제 양성화가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뭐 택배나 이런 쪽 전화들이 사전에 정보가 표시됨으로써 이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화와 관련된 문화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택배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택배 회사는 더 경제적이고 있고 조금만 돈을 맞습니다. 들여서 경제적일 수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예, 질문 크게 한번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네네. 안드로이드 버전 쓸 때 되게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네. 수익 모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새 창으로 그 어떤 번호라는 걸 알려주면서 거기에다 뭐 광고 같은 거 띄우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광고를 막아주는 앱이었죠. 스팸을 막아주는 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구나 광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앱에서 뭐 광고가 나간다.
절대 없을 일, 근데- 절대라는 단어는 아직 모르니까 아마 없을 거고요. 근데 네. 고객 없을 것 고객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되게 네. 감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 정보 플러스 다른 게 나오면 저는 좀 거부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절제하시기 잘하신 것 같고요. 나중에 하실 네네.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비즈니스를 네. 하시는 분들이 네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영입하실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그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으시다면 네,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아직 애벌레 단계입니다. 그 아직 싹을 죄송합니다. 틔우지 애벌레라는 건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벌레라서 에바인인가요? 아직 나비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네, 아직 그러니까 좀 더 정형화시킨 이후에 네. 일반 C2C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그러니까 B2C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C2C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차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예. 네, 마지막 질문. 예, 네, 마지막 저도 이제 질문.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집단 지성으로 이 앱이 이제 구동이 되고 이게 좋은 전환지, 좋지 않은 전환지 이제 구별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덧붙여서 이게 어떤 건지 출처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나 뭐 이런 어떤 간략한 줄 글로 이제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이미 이게 SK텔레콤인지 아니면 KT인지 이미 그 줄글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그거와 어떻게 차별화가 된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패그의 황병선 교수님이 디벨롭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기존에 표시되고 있는 집단지성 위에 저희에게 발신자 정보를 직접 제공하면서 과금을 하면서 표시되는 서비스를 트러스트 앤 네이티브 애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냥 집단지성이 표시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표시될 때 회사의 마크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는 후라는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전화를 했는지라는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걸 과금을 하고 쓰는 사람들은 why라는 정보를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라는 것까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지성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다른 용무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특정 수신자에게 이러한 용무로 전화를 합니다라는 걸 등록을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화기를 바꿀 시기에 그 가끔 그런 전화가 오면 전화기 바꾸실 뭐 의향 있으면 뭐 전화 주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이런 전화를 받으면 사실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약간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뭐 속지 않을까봐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등록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로고나 뭐 그런 부가적인 속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믿을 만하다라는 인식을 주는 부분에서 또 차이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업체에서 기업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할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전화를 해요. 뭐 100가지 1000가지가 넘을 하루에도. 근데 저희와 같은 서비스에서 표시되는 거는 단 한 가지 문구로만 표시되거든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유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게 더 잘 돼서 이제 또 이제 쫄투에서 이렇게 저희가 해서 잘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편하게 앞에- 말씀하십시오. 예. 트러스트 앤 네이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트러스트가 왜 존재를 하냐면 발신자가 자기 정보를 등록을 할 때는 저희에게 이러한 게 저희 맞습니다라는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사람들만 그 정보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휴대폰 교체 교류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핸드폰 영업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교체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핸드폰을 바꿔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가려는 목적으로 핸드폰을 바꿔드릴 테니 전화 받아주십시오라는 그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발신자 서비스에서 기업의 마크가 찍히는 거는 정상적인 핸드폰 영업점만 찍힙니다. 그래서 예. 그런 트러스트 근데 부분이 오늘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핸드폰 그 함부로 파는 건 아니군요. 완전히
그 삭제를 잘하고 줘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를 노리고 또 전화기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무섭네요.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하여튼 뭐 투자는 송 대표님도 하셨잖아요. 예, 저희 캡스톤, 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 캡스톤 포트폴리오 회사입니다. 아, 예. 투자도 하시고 스파클랩스도 같이 투자도 하고. 예, 네. 스파클랩스와 같이 투자했습니다. 지금 예. 스파클랩스의 졸업생이죠. 예. 아, 요번에 새로 들어왔다고. 이번에, 예. 이번 기수에.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투자 유치 니즈는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지금은 여유가 조금은 있고요. 네. 그렇다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배부른 상태는 아니고요. 아, 예. 배부른 예. 상태는 예. 아니죠. 항상. 우선 뭐 네. 받은 걸 가지고 아껴서 쓸 만큼은 쓰는 거고, 네. 하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네. 뭔가 개발이 되고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애벌레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보람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C2C 모델도 생각하고 있고 네. 또 다른 서비스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 그게 구체화되면,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은 네. 뭐 예를 글로벌 버전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 거에 좀 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예. 되겠죠. 송 대표님은 그러면 왜 투자하셨어요? 사실 네. 그 저희가 보기에는 네.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웬만큼의 보통 서비스로 투자하게 되면 이를 원하려고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에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 다운로드 사실은. 수나 다운로드 사용자의 수나 거기는 액티비티의 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미 어떻게 보면 성공했는데 이제 BM만 잘 거기다가 어떻게 잘 넣느냐 또는 잘 협력 모델을 잘 만드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쉽게 투자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회사에 그래도 돈이 필요하시죠?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그 돈이야 많이 있으면 좋긴 하죠. 아, 네. 예. 예, 많이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지금 현재 받은 자금 가지고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고요. 자, 그거를 시장에 내놓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좀 더 디벨롭하기 위한 자금이 향후에는 발생을 하게 될 거기 텐데,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부분은 얼마 정도나 더 필요할지는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 대표님 뭐 오늘 평을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이미 뭐 750만 다운로드 수치가 일단은 네. 말해주는 게 너무나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막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뭐 그 다운로드까지 가려면 어렵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투자 시드 받고 여기까지는 잘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붙일 때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그런 세부 전략을 되게 좀 그 여러 가지 경로로 테스트 해본 다음에 좀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기서 또 욕하면 또 송 대표님이 또 아니 괜찮습니다. 예. 자, 사실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예, 저는 사실 네. 그 에바인 같은 경우는 참 놀랐다고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이 서비스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제가 윤 사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이거 투자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굉장히 망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게 될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쓸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 에바인의 이 성장을 이렇게 뒤로 보면서 놀라운 거는 네. 알고 보면 우리가 보면은 참 이 세상에 사기꾼만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에도 그 스펙으로 사귀는 사람 너무 많고요. 네.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은강아 내가 지금 은행 ATM 앞인데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그 직전에 아버님이 전화를 하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번 하신 사람. 그래서 예. 하여튼 제 주변에 이 돈을 사기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네. 이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고 이 서비스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자기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벌어진다는 게 정말 건강한 사회문화를 또 알려주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예. 해내셨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저도 그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예.
광주랑 서울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 주로 영업 쪽, BM 쪽 하고 광주에서는 그냥 개발자들이 묵묵하게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뭔가 모르는 기술적인 어떤 배리어를 쌓아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그 제가 또 한 마디 덧붙이면 저희 VC들이 이제 보통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말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침묵하게 되죠. 아, 저희들이. 그렇죠. 뭐 할 말이 별로 없죠. 예. 예. 저희도 전형적인 VC이기 때문에 예. 네. 오늘은 예. 요 정도에서 예.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